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늦게 시작한 재판이 먼저 결론이 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기현 판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늘 재판이 또 있었는데 오늘 재판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탄원서를 냈는데 그 탄원서 내용이 뭐냐면 윤석열 지지자로 보이는 사람이 방청석에 와가지고 윤석열 들어올 때 뭐 대통령 안녕하세요 뭐 이런 것도 하고 막 난리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근데 방청석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옆에 있던 다른 방청객이 촬영이 됐었고 이분이 탄원서 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기현 판사는 제대로 못해서 미안하다 또 사과를 했습니다. 예. 사과 전문 부장 판사야. 판사 자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모면하면서 넘어가는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전혀 나오는 게 없어요. 뭐 주변 얘기들밖에 없습니다. 계속. 법원 공무원 노조에서도 이번에 그 설문조사하면서 복 사무처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20년 정도 근무했는데 이런 판사 처음 봤다. 이렇게 웃으면서 사담을 나누고 이렇게 재판을 이렇게 엄격한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부끄럽고 이해할 수 없다. 많은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자, 지금 속보가 나왔네요. 추경호 의원 표결 결과가 나왔는데 총 180표 중에 가가 172, 부가 4, 그리고 기권이 2표, 무효가 2표. 그래서 결론은 이제 가결이 됐다.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다는 겁니다. 이 내용 뭐 앞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이후 상황들까지도 또 함께 봐야 될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 또 어떤 그 반응을 보이는지도 나오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혜병 특검팀이 오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하고 또 호주 대사 임명했던 그 일련의 과정들 이 도피시킨 혐의로 윤석열부터 해서 조태용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들 그리고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렇게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재판에 넘겼어요. 그런데 여기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죠. 그리고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그리고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등이 빠져 있습니다. 이건 왜 빠졌을까요? 뭔가 그 수사 과정에서 조금 더 협조를 했던 사람?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최혜병 특검이 사실은 이제 정말 잘 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고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들이 이미 다 확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좀 아주 일사불란하게 뭔가 잘 될 거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최혜병 특검 쪽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관련된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이제 제보가 들어와서 확인을 해봤더니 실제 문제가 되는 사람들 다 요리조리 다 빼주고 지금도 이 내란 세력들이 그 군 안에서는 활개를 치고 돌아다닌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인가 그런 사람도 이번에 기소유예 받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요. 그랬었죠. 어제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줬다.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증거 같은 것들을 조금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실제는 최혜병 특검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그래서 뭐 이 사람 빼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종의 폴리바게닝 같은 건가요? 그런데 실제 보면은 그 사람이 아니었더라 하더라도 사실은 너무 많은 증거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꼭 그럴 필요는 없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노공 차관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좀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 너무 많이 빼준 거 아닌가. 그래서 최혜병 특검이 좀 욕을 먹고 있어요. 왜 지난주 금요일 저희 방송할 때 우리가 이제 막 여기서 비판을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남아 있는데 뭔가 너무 많이 비어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특검 측에서 저희 방송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연락이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아 있는 일주일 동안 저분에게 연락했죠. 더 있을 거다라는 김한한테. 우리 장현미 변호사하고 그때 당시 있었던 김한 기자한테 문자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나온 결과가 이거잖아요, 지금. 추가한 게 이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진 사람들이 있다. 이원모, 조태열, 이노공 빠졌는데 이게 수사 저도 그리고 이제 이 인사 검증과 관련해서도 기소가 됐는데 SBS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전 장관도 본인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이 책임자였으니까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부르진 않은 걸로 보여요. 이거 검찰로 이관되고 어쨌든 국가수사본부로 다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의 시한이 종료가 되면 이건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 기강의 문제입니다. 제가 그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제보를 받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지금 최혜병 특검에서는 기소장과 불기소장 두 가지를 써놓고 고민 중이다. 누구를 빼줄지 누구를 계속해서 갈지. 각각의 이 피의자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빠진 사람들은 아마 거기서 조금 많이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서 실제 이제 아니다 그 정도는 해야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내부적인 변호사들의 힘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이제 3대 특검이 윤석열, 김건희의 형량을 최대치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윤석열, 김건희는 어차피 최대 형량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나간 사람이에요.
남은 자들의 시스템, 국가 시스템 속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협력했고 기회주의적 처신을 했는가 이거 찾아내야 되거든요. 우리가 자 친일파 청산한다고 칩시다. 일본은 이미 패망해서 갔어요. 근데 왜 친일파 청산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친일파들이 시스템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외계인이 쳐들어오고 몽골이 쳐들어온다. 그럼 그때 친몽골파 되고 친외계인파 될 수 있어. 또 국가를 무너뜨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청산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지금 폴리바겐이라는 이름으로서 거기에 협력했고 부역했던 사람들이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거. 이거 저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공권력과 국가 기강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어제 유경옥이라는 인물 다들 이제 기억하시겠죠. 대통령실의 전 행정관이고 김건희 씨의 측근 중에 측근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 기존의 건진법사 전성배도 김건희가 시켜서 거짓말했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한 바가 있었는데 유경옥도 어제 그 같은 내용이었어요. 시켜서 부탁해서 거짓말했다라는 취지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떤 매체에서는 폭로, 어떤 매체에서는 증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라프 목걸이 관련해서는 끝끝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경옥은 태도가 바뀐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증언 전략을 세운 걸까요? 전 이거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한 대로 증언과 폭로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라프 목걸이도 그게 뭐 DNA를 채취해달라고 하지만 이미 건진이 줬다라고 하는데 안 받았다는 말이 믿겨집니까? 예. 그런데 자기는 모른다, 안 받았다. 근데 샤넬은 완전히 빼박이거든요. 뭐 이건 뭐 영상도 있고 텔레그램도 있고 너무 부인할 있으니까. 수가 없어요. 예, 뭐 영상으로 보여주고 텔레로 뭘로 바꿔갈까요? 뭐 여사님 이랬던 게 다 증언으로 나오니까 건진도 진실을 얘기하라고 김건희를 막 몰아세우니까 유경옥은 건진과도 이게 입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내가 마지노선을 치자라고 하고 샤넬 인정. 그런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리저리 선을 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저는 여기서 집중했던 게 카트로 올렸다라고 하잖아요. 그거 인상적이던데요. 샤넬 가방 2개면은 왜냐면 또 이거 시차를 두고 받았는데 카트를 들고 받을 사안은 아니라서 뭔가 입이 열린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찰리가 등장하잖아요. 찰리하고 주차장에 만나서 양이 많으니까 카트로 와라. 근데 이제 저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했던 말 중에 샤넬을 카트에 실는다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하나하나가 너무 비싸서 이렇게 들고 가고. 뭐 양이 많다라는 것을 카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샤넬을 카트에 싣고 간다고? 슬쩍 긁히기라도 하면 그 값어치가 완전 달라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아무튼 뭐 이해하기 힘든 표현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카트에 샤넬 실어봤어요. 나는 샤넬도 없어요. 뭐 카트고 나발이고. 아니 근데 사실은 그때 그 건진이 이제 증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에 증인으로 나왔어야 될 유경옥 등등이 연락이 두절돼가지고 당시에 그렇죠. 예. 그 재판부에서 전화기도 꺼놓고 연락이 있었고.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재판을 못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왜 못했냐고 저희가 이제 따로 취재를 해봤더니 보험친구닷컴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닷컴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닷컴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건진하고 그 전까지 입을 다 맞춰가지고 변호인들하고 전략을 다 세워가지고 다 부인하는 걸로 이제 가서 내가 이따가 나가서도 부인해야지라고 했는데 갑자기 건진이 이걸 전부 다 시인하는 쪽으로 가버리니까 건진이 태도를 바꿔버렸죠.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나가서 위증해버리면 큰일 나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그냥 아예 그냥 안 나가버렸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면서 한동안 연락이 두절됐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온 건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처벌 안 받으면서 그동안 얘기했던 거랑 아주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만 문제가 안 생길 정도로만 발언을 하자라고 이제 재판 전략을 다시 세운 것 같고 실제 카트로 받을 만큼 양이 얼마나 많았으면 카트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이제 샤넬백을 카트에다 그냥 무조건 올려서 이렇게 뭐 손상되게 하지는 않았겠죠. 뭐 박스나 이런 게 밑에 있을 뭔가 수도 큰 있고. 박스가 들어가고 그 위에 이제 얹어가지고 이제 줬을 텐데 너무너무 많고 이게 비일비재했었나 보다. 사실 그 생각이 들고 이 사람이 또 하나 문제는 그러면서도 그 카트에 무슨 선물이 있었는지도 말 안 했거든요. 그렇죠.
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나는 예. 사실은 조금 너무 이 사람 너무 꼼수가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샤넬 정도는 흔한 명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을까요? 아 본인들한테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요? 샤넬보다 더 고가는 뭐죠? 에르메스잖아. 에르메스. 진짜 저나 JYP나 진짜 모릅니다. 저도 예. 뭐 잘 몰라요. 저 네. 며칠 전에 그 뭐야 저 김기현 의원 부인 로저 비비의 생판 처음 뭘 빌어? 약간 기집애 같은 느낌이야. 약간 느낌이 단어가. 약간 로저 지지배. 네, 지지배 이런 느낌. 로저 지지배 나 처음 들었어. 제비도 이름은. 아니고. 근데 나는 그 김기현 의원도 정말 나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그때 당시에 뭐 당선 때문에 줬다 이렇게 메모됐다 그랬더니 아니다 그냥 사회적 예의다 그래놓고 예. 그때 가격이 180만 원이라고 그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 얘기한 거죠. 그러면 예. 자기네가 준 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거는 또 쏙 빼놓고 맞아요. 예. 게다가 실제 그 물건 말고 다른 걸 주고 더 훨씬 비싼 걸 주는데도 100만 원대 겨우 그까짓 거 주면서 한 걸 뭘 그렇게 난리 치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얼마나 웃겼어요. 우리도 삶의 기본 예절 좀 지키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서로 앞에 저 스카치 캐디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아니 없어. 내가 딱 볼. 그게 아주머니 집어넣어. 자기가 다 가져가가지고 180원. 자리 바꿔주세요. 네. 지난주에는 우리 노영희 변호사가 JYP한테 그랬거든요. 단 것 좀 그만 먹어. 아니 저는 사실 여기 방송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입을 조금 이렇게 촉촉하게 하려고 먹는 것뿐인데 이분은 그 집어넣었어. 하는 사이에 5개가 없어지는 거야. 총 4개밖에 없었는데 뭘 5개 아니 그때 당시 좀 많았어요. 예, 근데 아무튼 싹 없어지더라고. 두 분이 참 좋아요. 이런 대화 나누시는 거. 네, 정겹습니다. 저 지금 우리 먹으면 어떻게 해 하지 마. 장유미 변호사가 이제 4시에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요 얘기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그 이른바 검찰농단 김건희 씨의 네. 이 이야기는 저는 굉장히 진지하게 봐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예. 오히려 다른 뉴스들에 묻혀가지고 잘 안 떠오르는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더 부각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하고 주고받았다는 이 메시지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이 고발하고 2년이 지났는데 방치된 이유가 뭐냐?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한테 이런 메시지를 따지고 보냈다는 있어요. 거예요. 그걸 왜 묻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정말 소홀히 넘어가면 안 되는 게 또 너무 많은 만행을 저질렀으니까 김건희 했네 이러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진짜 어떠한 심각한 거예요. 권한도 없는 사람 100번 양보해서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자기 찌라시를 보냈다는 거잖아요. 이거 이원석이 예. 열받아서 자기 자르려고 하니까 수사 시작했다. 100번 양보해서 그건 자기 사건이니까 뭐 그랬나? 이거는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에 대해서 이거 왜 고소고발장 접수됐는데 안 하고 있죠? 왜 자기가 그럽니까? 그 이후에 실제로 수사가 그래서 속도를 내잖아요. 예. 김건희가 대통령이었다는 거예요. 김건희가 검찰총장도 넘어섰다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한테 직접 지시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테레를 보내가지고 김정숙 수사는 뭐 누구 수사는 이래가면서 자기는 딱 면피하면서 이거는 이런 게 진짜 사법농단 국정농단이에요. 아니 근데 여기 왜 검사들이 가만히 있어요? 아니,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걸 가만히 보면서 있는 이런 걸 거예요, 보면서 검사가. 자기네들이 자괴감을 느끼고 그 당시에 알았었으면 당연히 그 당시에 박성재가 난리 쳤을 거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 알았으면은 3년차 뭐 그 검사도 내가 뭐 검사 돼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이 프로스가 이때 조용했잖아. 얘기를 할 네. 때가 아닌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얘기 나왔으면 검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지금 며칠 전에 보여줬던 태도 들고 그대로라면. 일어났어야죠. 특히나 이제 작년 5월 5일이요. 박성재가 검찰 관련 상황 분석 글을 김건희한테 보냅니다. 이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서 이런 수사하고 있다, 이런 상황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김건희한테 보낸 건데 이 글에는 이제 이원석 당시 총장이 그 전담 수사팀 김건희 씨 그 명품백, 디올백 관련된 전담 수사팀을 지시한 건지 아니면 김창진 중앙지검 1차장 검사가 구속을 해야 된다고 보고를 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담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안에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김건희가 보고를 받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건 김건희가 박성재한테 아마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2일 날 이원석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의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했어요. 그리고 5월 5일 날 이 메시지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5월 14일 날 인사가 납니다. 맞습니다. 예. 그때 전담 수사팀으로 꾸려져 있던 사람들 막 싹 교체되고 했던 인사가 심지어 친윤 검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송경호 그 중앙지검장 같은 사람들은 완전 교체되죠. 이거는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그리고 있지? 난 5월 15일 날 그 폭풍 탈레를 그냥 쭉 그랬었죠. 보낸 다음에 예. 그때까지는 사실은 이 여자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었어요. 153일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153일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5월 16일 날 캄보디아 총리 부부하고 또 만나는 그 자리에 나타나요. 그러면서 그동안 공개 활동 안 하던 것을 딱 풀어버리죠. 그러니까 자기가 예. 나오고 싶어가지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판을 깐 거예요. 내가 나가서 이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나와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이렇게 막 따로 만들어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원석 때문에 내가
망신스러워서 어떻게 나가겠냐. 예. 이걸 혼을 내준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리고 근데 뭐 웃기는 상황은 이게 김건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국정농단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지만은 형법적으로 처벌하기가 애매해요. 근데 박성재는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직권이 있으니까. 예, 직권 예, 예. 남용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렇죠. 정보 누설도 예, 되고 예.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이 상황 보면서 우리가 또 조사해야 될 게 있다고 봐요. 김건희가 이 정도 박성재를 마음대로 다룬 것은 내가 박성재 그 자리에 꼽았어. 그렇지. 저 이럴 수 있다고 봐요. 예. 내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늘 수사받아야 되니까 나를 수사하는 주무부서 장관만큼은 내가 주물럭거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그런 생각에서 저는 박성재 추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전임자가 한동훈이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때는 여의치가 않았던 만만치 걸로, 않았거든. 예, 네. 우리가 뭐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때가 네. 제일 힘들었어야죠, 김건희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김건희 목세 장관이 누구였는지 이것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아니 그러니까 왜 이런 모든 걸 김건희로 가야 되냐. 그러니까 아, 언론들 진짜. 보니까 전부 V제로라고 썼더라고 이제는. 네, 이제는 완전 그 확정된 V제로죠. 아, 이게 참. 추론도 아니고. 그래서 이 김건희 특검이라는 것이 워낙에 방대한 양이긴 합니다만 그 중에 뭐 그러니까 원오브 댐인 것처럼 이 내용을 그냥 쓱 흘려서는 안 될 것 같다. 이건 맞습니다. 굉장히 진중하게 엄중하게 이게 봐야 될 얘기다. 국정농단이고 국가 그렇죠. 시스템을 무너뜨린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김건희 특검한테 느끼는 건 이런 거예요. 뇌물을 뭘 받았고 해서 김건희의 형량을 늘려야 되겠다라는 형법상의 부분에 집착하고 있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나 실제로 국가를 제대로 되돌리려면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린 국정농단 사건들 그리고 정당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돼서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건들, 통일교가 가짜 당원을 집어넣었다거나 당에다가 당비를 했다거나 예. 또는 명태균이 정당의 경선에 개입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지만이 실제로 형량의 문제가 아니라 재발되지 않고 국정이 무너질 수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비상계엄 네. 네네. 내란까지 이어졌던 것 아니냐라는 추리가 충분히 가능한. 가족사가 거론이 실제로 법정 증언대에서 나오기도 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예. 자, 4시 1분입니다. 우리 장윤미 변호사는 여기서 보내드리고 다른 종편 채널에 출연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따 만나요. 보험친구닷컴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닷컴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닷컴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